보시면 됩니다. 자, 중복 조합. 근데 봐봐, 이 단원의 배분 자체도 첫 시간에 내가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3개 했지. 오늘은 뭐해? 중복조합 하나 하지.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앞선 3개 합친 것보다 얘가 더 중요해, 사실은. 얘가 응? 너네가 기본 과정이라서 그래요. 수업 자체가 기본 과정이라서 칠해줘? 칠해줄게. 조금만. 거의 이제 처음 듣는 학생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보통 어려운 저건 아니니까. 문제 난이도는 쉬운 거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있어요. 한 수능 기준에서 4점짜리 정도까지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단원 특성상 어려운 문제들 풀 자체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이쪽은 어렵게 나온, 수능에 나와도 어렵게 나온 단원, 어렵게 나온 단원은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나온 단원은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이항 정리 쉽게 하셔도 됩니다. 왜? 수능에 쉽게 나와요. 뭐 그런 느낌이야. 내신에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어려워봤자 진짜. 봐, 중복조합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서로 다른 n 가지 종류 중 K 번을 선택한 순서쌍의 가지수입니다. 순서쌍의 개수. 즉 결국에는 이 순서쌍이라는 거는 선택한 횟수에 대한 순서쌍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짜장, 짬뽕, 볶음밥이 있어요. 짜짬뽕. 그래놓고 선생님이 야 오늘 너네 시험 개 잘 봤으니까 선생님 오늘 저녁 사줄게 해갖고 그러면 우리 뭐 메뉴는 3가지니까 골라봐 했어. 그럼 네가 짜장, 짬뽕 둘, 볶음밥 하나, 나는 짜장 뭐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 표기를 어떻게 하겠어? 3, 뭐 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5명이죠? 3, 1, 1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지? 우리 입장에선 누가 뭘 먹는지가 중요하긴 해. 나는 짜장을 시켰는데 너랑 나랑 메뉴가 바뀌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하지만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문해 내가? 여기 어디인데? 짜장 3개,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종류가 3가지. 짜장 내가 먹으면 너 혹시 못 먹어? 그렇진 않잖아. 중복이 가능하죠.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만 중요해? 누가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선택한 횟수만 중요해요. 선택은 몇 번을 했지 우리가? 사람이 5명이니까 당연히 총 5번의 선택을 했어요. 몇 가지 종류에서? 3가지 종류에서. 이거를 우리가 중복 조합의 상황이라고 불러. 이거를 표기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N, H, K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은 뭐냐면 그럼 NHK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하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NCK는 계산하는 법을 알잖아. N팩토리얼 나누기 뭐 K팩, N-K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는 영어가?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혹시 기억나니? 그죠? 보통 애들이 이유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봐봐. 쟤도 분명히 배웠는데 이유를 기억을 못하는 걸 거 아니야? 처음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애들이. 근데 사실 알 필요는 없긴 없어. 하지만 궁금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봐. 우리가 5개의 메뉴를 주문을 할 건데 이 집은 딱 3가지 메뉴만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받은 사람 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3개 한 개 한 개를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 중국집에 가면 이제 요 그릇이 있죠? 그릇이 5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짜장을 담고 여기까지는 짬뽕을 담기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앞에서부터 3개는 짜장, 그 다음에 하나는 짬뽕, 여기는 볶음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 칸막이. 그럼 당연히 나는 메뉴가 3개니까 칸막이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칸막이를 자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일단 짜장이 하나, 짬뽕은
없고 볶음밥은 4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맞아? 잘 봐. 나는 지금 그릇 5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짜장, 짬뽕, 볶음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맞아? 왜냐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해석이 되잖아. 내가 지금 311을 칸막이로 표시하는 방법도 유일하고 칸막이로 표시한 상황을 짜장, 짬뽕, 볶음밥으로 해석하는 상황도 유일하지. 그러니 이 두 가지 관계가 정확히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됐지? 여기까지. 즉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이 순서상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같아요. 그래서 너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인 3H 얘 같은 경우에는 3H5가 되겠죠. 3H5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냐면 요 5개의 그릇과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 그릇이 5개가 서로 구분이 안 되고 칸막이도 2개가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총 7개죠. 7팩 나누기 5팩 2팩.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7C5라고 쓸 수 있지. 원래 어디서 온 거야? 얘는 3H5에서 왔어. 잘 보시면 자, 5는 그대로 5예요. 왜냐면 그릇이 5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된 이유는 그릇이 5개인데 칸막이가 2개라서 더해서 7개야. 칸막이가 2개인 이유는 메뉴가 3가지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3에다가 5를 더하고 1을 뺀 게 7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외우면 돼. 증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 굳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짜장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나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봐봐. 각각의 이 녀석들의 값을 x, y, z라고 불러볼게. 이렇게 x, y, z라고 불러보면 다 더한 값은 항상 얼마일까? 당연히 총 인원수인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x, y, z는 어떤 값을 갖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이렇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냐면 x, y, z는 선택한 횟수니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와 같은 방정식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수학 전반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지수 형태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였거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여기 할 때랑 그거 할 때랑.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예컨대 얘는 정수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3,1,1.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짜장 셋,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이렇게 딱 해석을 한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다? 중복조합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횟수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인데 반드시 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0보다 커나 같은 상황일 때만 우리가 너를 어떻게 쓸 수 있다? 3H5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애초에 이쪽 출제 포인트 중에 출제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종류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만약에 그냥 저렇게 물어봤으면 답이 3H5인데 저렇게 누가 물어보겠냐고. 변형을 하겠지, 그지? 예컨대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 x, y, z는 5인데 이제는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고 z는 1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쟤랑 얘는 딱 한 끗 차이야. z가 0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죠. 그죠? 물론 이쪽도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저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조건상 위배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z가 0인 경우를 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저런 형태로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양변에다가 1씩 빼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는 z-1이라는 거는 0 이상이 되겠지.
그 z-1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새롭게 z 프라임이라고 불러줄게요.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프라임는 4가 되고 xy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됩니다. 근데 z 프라임이 정수면 z-1도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중복 조합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즉 여기가 1이 되면 경우의 수가 3H5에서 3H4로 바뀌게 됩니다. 지원아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까? 자,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 하한선이죠. 하한선을 0으로 통일을 합니다. 하한선을 0으로 통일하고 나면 중복조합 기호를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을 해요. 예컨대 막 이렇게 나온다고 또. x 더하기 y 더하기 여기가 뭐 3z야 갑자기. 너가 11에. 그래 놓고 이번에는 xyz가 자연수래요. 우리는 저런 종류의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할 때는 이 개수가 다 1인 것들을 전제로 하지 이런 거는 이제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단위 자체가 얘는 1, 2, 3, 4로 가는 게 아니라 3, 6, 9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z를 기준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냥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따로따로. 자, 이거를 하기에 이전에 xy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 1 이상이죠. 그래서 또 프라임 양변 2 빼가지고 8로 바꿔주고 0으로 바꿔주고 여기가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겠지 이제. 자, 만약에 1이면 3이니까 너가 5가 되죠. 2H5가 됩니다. 만약에 2면 6이니까 2가 되죠. 2H2가 돼요. 요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그냥 이거야. 답이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값은 어쩔 수 없이 대입해서 구할 수밖에는 없다. 이거 두 번째. 우리가 하한선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너가 예컨대 뭐 5고 얘는 음이 아닌 정수고 너는 뭐 1 이상이고 너는 갑자기 3 이하래.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3 이하니까 내가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대입해서 풀기에는 조금 귀찮아. 물론 4번 정도 대입하는 건 사실은 흔한 일이기는 해. 근데 요런 상황은 어떻게 푸시는 게 편하냐면 자, 일단은 양변에서 0, 1 빼가지고 이렇게 z'으로 바꿔놓고 하한선은 통일을 해놓고 자, 이거를 상한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3H4야. 근데 우리는 상한선이 있지. 즉, 이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y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즉,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4보다 크거나 같은 또 양변 4 빼겠죠. 그럼 얼마나? 3h0이 나오죠. 3h0은 0이 아니라 얘는 2c 0이기 때문에 1입니다. 1.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다. 결론. 상한선이 존재하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가. 중복조합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뭐 이거에서 또 다양한 변형들이 있는데 뭐 절대값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데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1번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다 정수해에 대한 이야기죠. 정수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 약간 활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어떤 대소관계의 제한이 없거나 그러니까 요 함수값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로 구할 수가 있어. 예컨대 원소 3개짜리에서 5개로 대응이 되면 각각 다 선택지가 5개니까 5의 3승가지 혹은 거꾸로 3개로 5개가 대응되면 3의 5승가지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기억나실 텐데 중복 조합과 함수의 개수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사실은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중복 조합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중복조합의 표현이냐면 x1보다 x2가 크면 2면 f x1보다 f x2가 크다. 자,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일반적인 조합 표현이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x에서 y로 갈 건데 너의 원소가 1, 2, 3, 4고 너가 1, 2, 3, 4, 5, 6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6시 4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분명히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6시 4 이렇게 구했다고. 민기 혹시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왜 6시 4였는지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정하려면 항상 함수 값이 정해져야 돼요. 모든 원소의 함수 값이 정해지면 우리는 함수가 정해지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더 큰 값일수록 함수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1보다는 2 함수 값이, 2보다는 3, 3보다는 4의 함수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그럼 4개의 함수 값이 당연히 서로 어떻겠니? 서로 다를 거예요. 그죠? 그 서로 다른 4개를 치역이 될 수 있는 이 공역의 원소 6개 중에서 내가 고르겠다는 거야. 예컨대 1, 2, 4, 6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친다면 우리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이 중에서 제일 값이 작은 거는 1에 대응되고 그 다음이 2에, 그 다음이 3에, 그 다음이 6에 대응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실제 육시사는 뭐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치역이 될 아이들을 나는 선택을 한 경우의 수인 거고 하지만 그 치역이 선택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나면 1, 2, 3, 4가 대응되는 방식은 어차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곱하기 1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어차피 곱하기 1은 뭐 1이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중복 조합과의 관계는 뭐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6시4는 아니야. 왜 6시4가 아니냐면 서로 다르게 고를 필요는 없어. 그지?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더 다를 수도 있기는 해. 그러면 최소한 서로 다르게 4개를 고르지는 않더라도 이 함수값 중에서 최소한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돼? 당연히 4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4개니까 그거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6가지 중에서 H 중복을 허락해서 4번을 선택한다. H4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그럼 한번 골라볼게. 6가지 종류 중에서 4번의 선택을 해. 자, 예를 들면 너 1개, 너 2개, 너 3개, 너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가 2번, 4가 2번 선택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전히 나열되는 방식은 몇 가지일까? 당연히 1, 2가 2로 대응되고 3, 4가 4로 대응되겠지. 즉 대응되는 방법의 가지 수는 여전히 몇 가지냐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중복조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자, 그래서 예컨대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쪽이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f 3이 4라고 합시다. 너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거 가장 기본적인 변형인데 자 그러면 3을 일단 4로 보내야 되겠지. 3은 일단 4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1과 2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응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왜? 등호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1부터 4까지 중에서 나는 몇 번을 선택을 하면 되냐면 2번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거를 4H2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1과 2가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서 대응되는 방식이 4H2. 자, 그러면 다시 4, 5, 6 3개는 4, 5, 6, 7 여전히 4개로 대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4는 동화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 4, H, 3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중복순열 이야기도 했지만 보통 너네가 이쪽에서 이쪽 이제 대응을 시키면 이게 4H인지 2H4인지 또 이게 또 되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선택의 횟수가 선택의 가지수보다 분명히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항상 선택을 당하는, 즉 중복이 될 수 있는 쪽이 선택의 종류인 거고 총 선택하는 횟수가 이제 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됐죠? 답은 너 곱하기 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복순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복 조합에서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여기에 뭐 또 다른 원소가 하나 더 있어서 얘는 대소관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막 곱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분 우리가 대소관계를 해결할 때는 어쨌거나 중복 조합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가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 표현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면 어떨까? 얘는 기본적으로 감소함수라는 이야기인데 부동호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함수의 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도 어차피 1일 거 아니야. 여기도 어차피 반대여도 어차피 1이 된다. 그지? 이거는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 뭐 대응되는 그 개수가 좀 바뀔 테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거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도구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자 먼저 동일하게 저런 x, y에 대해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f1보다는 f2가 크고 너보다는 f3이 크거나 같고 너보다는 f4가 크다. 자, 너인 f의 개수를 구해달라. 사실은 이제 쟤는 원소의 개수가 4개밖에 없어서 뭐 이 정도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좋은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원래 요거를 푸는 방식은 가장 쉬운 방식은 뭐냐면 등호를 먼저 빼. 등호를 먼저 빼면 하나, 둘, 셋, 넷 등호 빠진 거니까 뭐야? 6시 4가 된다고. 그지? 그러면 뭐가 빠진 거야? 둘이 서로 같은 게 빠진 거지? 그럼 하나, 둘, 세 개만 고르면 되지? 6시 3을 더하면 돼요. 답은 6시 4 더하기 6시 3인데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 이제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또 막 F5, 6, 7 막 10개 막 이렇게 있으면 뭐 어딘 빼고 막 더하고 이런 식으로 풀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잘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잘 봐. 일단 1부터 6이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커나 같아. 그치? 얘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함수 값들 간에 이웃한 함수 값들 간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지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뺀 거 f1-f1 마이너스 1를 x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역시 이렇게 뺀 거를 f2-f1 너를 x2라고 정의를 합니다. 너도 마찬가지. F3에서 F2 뺀 거 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너를 뺀 것까지. 자, 요렇게 서로 뺀 것들 X1부터 X5까지를 내가 정의를 할 수 있거든. 일단 첫 번째 각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아요? 얘는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다긴 한데 어차피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보다 커나 같다라고 써도 되니? 얘도 마찬가지죠. 0보다 커나 같고 등호 빠졌으니까 1보다 커나 같고 등호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 자, 여기까지. 그러면 x1부터 x5까지 싹 다 더하면 얼마겠니? 얼마 나오겠어, 당연히? 1부터 6까지니까 5가 나오겠지. 5 나오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 지금 이 둘의 차이인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인데? 그래서 5가 나와요. 5.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오늘 배웠죠. 자, 범위 보시고 1 빼면 3 되겠지? 얘는 뭐가 나? 5, H, 3이 되겠죠. 아까 내가 뭐 얼마라고 그랬지? 6C4 더하기 6C3이라고 하지 않았나? 5H3 사실은 누구야? 7C3이지? 너네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알아? NCK가 N-1씩 K 더하기 N-1씩 K-1 되는 거 알아? 몰라? 아, 그건 고1 수학 때 하는 거잖아. 원래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도 똑같아.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함수값들의 차이를 새로운 어떤 문자로 정의를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여기서 OH3을 구한 거는 함수의 개수를 구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따지면 뭘 구한 거냐면 이 차이들의 순서쌍을 구한 거야. 차이의 순서쌍. 예컨대 차이가 이렇게 된 거야. 1, 뭐 0, 아니지, 0 안 되면 안 되지. 1, 뭐 0, 2, 1. 예컨대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고. 그럼 내가 봐. 이 차이들이 다 정의가 되면 이 간격이 정의가 됐다는 소린데, 그럼 1에서 1만큼 차이 나면 넌 2고 2에서 1만큼 차이 나면 넌 3이고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값들도 이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정의가 되겠지. 그지? 즉 이 함수값은 이 x1부터 x5까지가 정의가 되면 당연히 정의가 돼요. 즉 이들의 순서쌍의 개수는 이 함수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이 밑에 있는 차이들을 가지고 구하는 이러한 아주 좀 세련된 풀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좋은 이유는 꼭 이런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예컨대 문제에서 조건상 이렇게 준다고. 예를 들면 F3은 F2 더하기 3보다 커나 같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 방식이 아니고선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고,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조금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조금 어려운데, 일단 1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3의 배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다 더한 게 30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a, b, c 곱한 게 3의 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너가 3의 배수라는 이야기는 뭔가 3이 있다는 소리야. A, B, C 중에서. 그지? 적어도 하나는 3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구나. 즉 A, B, C 모두 3의 배수가 아닌 수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고,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사건으로 우리가 풀 것인가? A, B, C가 셋 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아니면 그냥 풀 것인가?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A, B, C가 셋 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1, 2 이런 거 가능해. 그지? 아니면 1, 2, 2 이런 것도 가능해. 그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냥 3의 배수를 개수를 가지고 나눠도 돼. 3의 배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두 개일 수는 없지. 왜? 30이 3의 배수기 때문에 두 개가 3의 배수는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의 배수가 하나일 때, 세 개일 때로 나눠서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 케이스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사건을 하지 않고 그냥 할 겁니다. 첫 번째.
3의 배수가 1개인 경우 3의 배수가 1개면 나머지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있어야 되냐면 3x, 3y 플러스 1, 3z 플러스 1, 아니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ABC 중에서 누가 3의 배수고 누가 나머지가 1이고 2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3팩토리얼 가지예요. ABC의 나열을 하는 가지수 곱하기.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어쨌거나 저거니까 식을 이제 이렇게 쓴다고 그냥 3x 3y 더하기 1 3z 더하기 2는 30. 양변에서 3을 빼주고 3을 나누면 9가 나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기본적으로 ABC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 기준에서는 y와 z는 0이 돼도 괜찮지, 그지? 근데 문제는 x는 0이 되면 곤란해요. 그지? 왜냐면 0이 되면 0이 돼버리니까 자연수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3의 배수를 표현할 때 3x로 쓰기보다는 3x 더하기 3으로 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깔끔하긴 한데 그건 이제 너네가 느껴보라고 그냥 써드린 거고. 자, 얘는 그러면 0이 될 수가 없고 얘는 1 이상이고 얘네는 0 이상이고 얘네는 0 이상이죠. 양변에서 1을 빼서 이렇게 되고 8이 되고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뭐다? 3H8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두 번째는 셋 다 3의 배수인 거지. 그럼 누가 3의 배수인지를 고르는 가지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셋 다 그냥 3의 배수인데. 그럼 쟤네가 다 그냥 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네는 뭘로 나? 3x 더하기 3, 3y 더하기 3, 3z 더하기 3, 3 빼면 21, 3 나누면 7, 3h7 됩니다. 뭔 말인지 가지? 이렇게. 3 빼면 21, 약분하면 7, 3h7 이렇게 된다.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3번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선생님 3번을 2번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따가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내 자연수 밑줄 자연수고요. 우리가 자연수 조건을 굳이 밑줄을 치는 이유는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만 우리가 요 중복조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일 때는 좀 범위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y, z 빼기 오메가는 O, W 아닙니다.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자연수니까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자연수 조건상 얘는 1보다 큽니다. 커나 같다, 커나 같다, 커나 같다. 자, 오메가는 1과 3 사이예요. 이렇게. 일단은 양변에서 3을 빼고 프라임 바꿔주는 건 어때? 이렇게. 그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것 자체를 그냥 새롭게 오메가 프라임으로 바꿔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오메가는 기껏해야 몇 개가밖에 없어? 1, 2, 3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얘를 넘겨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일 때가 3이지. 그럼 3H 3 더하기 2일 때는 4니까 3H4. 3일 때까지 해보시면 3H5.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고. 중복조합 기호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3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까지 풀고 쉬어야겠다.
마이너스 y를 y'이라고 두시면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y'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양변에 1을 더하면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으로 다 바뀌고 플러스 1 해주시고 프라임 더블 프라임 프라임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다 끝났죠? 하한선은 0으로 다 통일이 돼 있고 상한선은 없고 답은 뭐가 나온다? 3H 6이 나온다. 8C 6이자 8C 2가 나온다. 답은 28이 나온다. 넘어간다. 4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역시 자연수 A, B, C, D, E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양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D입니다. D. 위에도 A, B, C, D, 밑에도 D 빼기 2, E는 1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1인데 D를 기준으로 식을 바꿔주시면 D는 2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연수입니다. 1보다 커 나갔죠. 자, D라는 숫자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홀수 형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홀수 중에서도 3보다 크거나 같은 3 이상의 홀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는 3, 5, 7 이런 식의 숫자들이라는 거야. 어차피 이런 종류의 숫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대입해서 넘겨서 나머지 부분 계산하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양변 일단은 3을 빼주고 빵빵빵 그리고 D가 3일 때, 5일 때, 7일 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D가 3이면 넘어가면 5가 되겠죠. 3H5가 됩니다. 5면 넘어가면 3이 되겠죠. 3H3이 돼요. 3H1까지 이 정도는 흔히 쓰는 정도의 풀이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이 해볼게요. 도전! 참고로 6번이 이거랑 좀 더 유사하고 비슷한 문제였고 5번은 절대값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다. 중요한 거는 가번에서는 절대값 ABC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우리가 절대값이 정해진다고 ABC 자체가 정해지는 거는 아니죠. 그죠? 물론 A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A는 사실 절대값을 떼려면 떼도 상관은 없어. 근데 B와 C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원래 어제 이제 삼각함수 수업해가지고 피자 내가 열심히 그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피자를 먹어야겠는데 와이프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 피자가 먹고 싶다. 삼각함수 시간에 피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집에 피자가 없는 거야. 피자를 시켜 먹을까 하다 집에 치킨이 남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황금 올리브 치킨 닭다리 7개 남은 거 이제 그거 먹고 잤습니다. 일주일 돼서 그런지 맛이 영 이상하던데. 괜찮은 거 맞겠지? 딤체니까 괜찮겠지? 맞다. 우리가 2월 첫째 주는 아마 2월 4일일 텐데 요 날은 우리 확통 수업 없습니다. 수요일.
첫째 주 수요일 수업 없어요. 그리고 2월 18일이 아마 설 마지막 날일 겁니다. 요 날은 수업이 있어요. 요때까지 안 하면 회차가 안 나와요. 0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에요. 미적분은 안 쉬어요. 무조건 안 쉬죠. 저녁 수업인데 왜 쉬죠? 아, 월요일 날 쉬어요. 설 때는 쉬죠. 그때는 쉬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설 첫날이랑 당일은 쉬고 마지막 날은 안 쉬어요. 수요일 날은 안 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 낮 수업은 안 쉬어요. 왜? 너 어디 가? 어차피 안 가잖아. 안 가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렇지. 여자친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 보겠습니다. 없는 게 맞아. 지금은. 그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원준이는 누가 만나자면 만날 거니? 이 중요한 시기에 만난다고? 그래, 맞긴 해. 만난다. 만나준다면 만나는 게 맞지. 자, 볼게요. 정수 ABC 순서상이고 일단은 뭘 볼 거냐면 BC가 0이 아니라는 걸 보세요. 즉 절대값 B와 절대값 C는 당연히 1보다는 커 나갔겠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게.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는 0인데 는 10인데 자 얘네가 일단은 1 이상입니다. 얘는 0 이상이에요. 그럼 양변에서 얼마를 빼주면 될 것 같냐면 2를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를 뭔가 뭐 XY라고 한다면 1씩 뺀 거를 그럼 이제 내가 실제 순서상 자체는 3H8을 내가 계산을 하면 누가 구해지는 거냐면 A, X, Y가 구해진다고. X, Y는 각각 절대값 B-1과 절대값 C-1인 거거든. 이렇게 이제 구해지거든. 그럼 실제로는 절대값 B와 절대값 C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순서상이 나왔을 거야. 근데 문제는 B와 C라는 거는 그 절대값이 정해지는 거지 그 값 자체가 정해지는 건 아니죠. 즉 부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B도 뿔마, C도 뿔마. 여기다 얼마에 곱한다? 2의 제곱까지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사실 나번 조건이 개친절한 문제라고. 만약 나번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번 조건이 없는 순간 문제는 훨씬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 이걸 내가 여전히 XYZ라고 논다고 쳐봐. 그럼 0 이상이지? 그럼 다 구하는 건 그냥 3H10이 되는 게 맞는데 거기다 그냥 2의 3승을 곱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왜 그럴까? 부호가 있는 건 어디까지나 어떤 애들만 부호가 있어? 0보다 큰 경우에만 절대값을 뗐을 때 부호가 뿔마로 나오고 A, B, C 중에 0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런 애들은 2를 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0이 하나일 때, 0이 두 개일 때, 0이 없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문제입니다. 역시 내신에는 곧잘 나와요. 그냥 그런 게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6번 풀어봐. 얘는 쉽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민규는 여자친구 만난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 있니? 아니요. 그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니? 네. 아, 슬프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내 친구도 얼마 전에 첫 연애했어. 뭐?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농담이야. 친구 중에 엄청 오랜 기간 연애를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는 후배, 아는 친구, 동생, 후배? 응,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이 생긴 것도 멀쩡하고 멀쩡한데 이 나이까지 키도 크고 키가 뭐 엄청 크진 않은 70 중반? 76? 아무튼 뭐 작은 키는 아니고 근데 되게 늦은 나이까지 연애를 안 하길래 이 녀석은 조금 정체성이 남다른 것 같다. 진짜 나는 합리적 의심을 했거든. 한 90%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90%. 야, 근데 이게 10%였네. 연애를 하네 갑자기. 그래서 혹시 위장 연애인가? 약간 이런 뭐지? 약간 위장 결혼하듯이. 왜냐면 위장 결혼한다고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근데 여태껏 그냥 연애를
못해서 못한 거라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너무 속상한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착한 친구인데 잘 풀었나요? 6번 아까랑 비슷하죠? 우리 아까 4번하고 좀 비슷하죠? D와 E가 이제 이렇게 묶여가지고 얘를 밑에다가 잘 대입해서 범위 찾고 착착착 넣어가지고 푸는 풀었어죠? 그래. 어디 만나볼까? 보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일단은 이렇게 나왔네. 3 D 플러스 2. 근데 다 더한 게 0과 10 사이죠. 그럼 너를 쓱 넣어주면 4 D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어차피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D 플러스 2는 정수일 수밖에는 없고, 그러면 너는 4의 배수는 뭐밖에 없냐면 이 사이에서는 4와 8밖에 없으니 너는 1 또는 2가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지금 A, B, C, D 다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첫 번째 D 플러스 2가 1인 경우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 될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얘는 2H1인 거고 얘는 3H3입니다. 당연히 둘을 곱해야 순서쌍이 나와요. 두 번째 D 플러스 E가 숫자 둘인 경우에는 A, B, C의 합이 이번에는 6이 나오겠죠. 너가 6이니까 이번에는 2H2 곱하기 3H6이 됩니다. 답은 너 더하기 너예요. 이렇게 푸셨으면 맞습니다. 맞아? 그래, 잠깐 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그리고 대소관계를 만족하고 F9가 4고 됐나요? 원준아, 칙촉과 촉촉한 초코칩 중에서 칙촉을 더 선호하니? 어떤 이유에서? 아, 그래. 나는 촉촉한 초코칩이 더 좋은데. 내 와이프는 자꾸 축축한 초코칩이라고 그래요. 축축한 초코칩이라고 한다고. 자기는 그 눅적한 게 싫대. 자기는 바삭바삭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9가 4고 슉 여기로 되는 되죠? 그랬을 때 1부터 8까지 얘네가 대응되는 범위가 1부터 4까지 그것을 대소관계에 맞춰서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가 4, H, 8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어차피 원소가 하나니까 4부터 10까지. 그럼 4부터 10까지면 7이 되겠죠? 뭐 H1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7이라고 하면 되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너 이렇게 나온다고. 4H8이면 얼마야? 11C8이니까 11C3이네. 그러면 11, 10, 9, 3, 2, 7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넘어갑니다. 8번도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 역시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8번 정도가 이 정도에 나오는 약간 한 중간 난이도 중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하. F2 곱하기 F5가 12가 되도록 하는 F2와 F5를 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원소들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풀이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이게 풀었어? 풀고 있어? 일단 F2랑 F5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정해 보세요.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아니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F2 곱하기 F5가 10이라고 했는데 F2와 F5는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너의 약수들, 근데 그 중에서도 1부터 7까지의 약수들로 구성하셔야 되고 1 곱하기 12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돼요. 2 곱하기 6 가능하죠. 3 곱하기 4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6 곱하기 2가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보다는 네가 항상 더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첫 번째, 2, 6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2, 6이면 너가 2로 가고 너가 6으로 가고.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3, 4 사이에 있는 애들이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 2부터 6까지 5개인 OHE가 될 것이고 6과 7이 어디로 대응되냐면 6부터 7까지인 EHE가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너가 3이고 너가 4면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3, 4로 대응이 되고 이제는 3, 4는 3, 4로만 대응될 수가 있어요. EHE가 나옵니다. 여전히 6, 7은 4부터 7까지 4HE가 되겠죠. 짠. 더해서 계산하시면 끝. 혹시 답이 궁금한가요?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궁금한가요? 과정이 맞았으면 맞았겠지. EHE는 얼마야? 3 아닌가? 그럼 3으로 묶어놓고 OHE는 6C이니까 15. 그리고 너가 5C이니까 10 더하면 25 곱하기 3은 답은 75가 나와야 돼요. 넘어갑니다. 어때요? 재밌죠? 넘어가서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봐봐. 지금 나번에는 대소관계, 다번에도 대소관계, 그 다음에 F1 곱하기 F6이 6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뭐부터 정하시면 되냐면 가번 조건에 나와 있는 F1, F6을 1, 6, 2, 3, 3, 2, 6, 1 그 중에서 되는 거 여기다 착착착 넣어서 나번 조건은 중복조합으로 다번 조건은 그냥 조합으로 구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등호 들어가는 게 중복조합, 등호 없는 게 그냥 조합 넘어갑니다. 밑에 10번도 동일한 방법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11번은 중복조합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함수 문제인데 풀어보세요. 11번. 어차피 함수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중복조합을 쓰는 건지 중복순열을 쓰는 건지 그냥 조합을 쓰는 건지 구분도 잘 하셔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함수 문제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fx가 항상 홀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x 더하기 fx 값이 홀수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홀수인 거지. 그지? 즉 너가 만약에 홀수면 너가 짝수고 너가 만약 짝수면 너가 홀수라는 소리니까 홀수는 짝수에 대응을 시키고 짝수는 홀수에 대응시키라는 소리야.
자, 홀수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죠, 3개. 짝수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2의 3승가지가 되겠지. 짝수 2개 중에서 3번을 선택 곱하기 홀수 3가지 중에서 2번을 선택. 이렇게. 답은 72가 나와야 돼요. 잘 나왔나요? 넘어갑니다. 자, 12번도 한번 풀어보는데 12번이 아까 선생님이 요 서로 빼가지고 정의했던 그거 기억나니? x1, x2, x3 해갖고 뭐 쭉 한 게 1부터 6까지의 차이랑 똑같다.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호가 있고 없고 했던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옛날 문과 모의고사 4점짜리로 나왔던 나름 변별력 있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29번인가? 28번인가? 그 정도 난이도 문제였어요. 근데 뭐 문과 수능이었으니까. (12번) 풀어보세요. 그냥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1부터 그냥 천천히 넣어가지고 그냥 3개 쓰세요. 그냥 부등식 3개가 나올 거라고. 부등식 3개를 토대로 서로 뺀 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답 나오니 영무가?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대입하면 F2가 F1 더하기 1보다 커나 같다인데 빼기 F1이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 들어가면 똑같이 F3이 빼면 2보다 커나 같다. F4가 빼면 3보다 커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데 각각을 이제 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여기가 1이 있고 F1이 있고 F2가 있고 F3이 있고 F4가 있고 이제 15가 있으면 이들의 차이로 정의할 거라고 이렇게 서로 뺀 걸로. 그럼 얘를 x1, 얘를 x2, x3, x4, x5까지를 정의를 하면 일단 다 더한 거는 당연히 15가 나오고요. 각각의 범위 입장에서는 x1과 x5는 그냥 0 이상입니다. 딱히 제한이 없어요. x2, x3, x4는 저기 나와 있죠. 얘는 1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끝났지? 답은 OH9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셨으면 답이 맞다. 넘어간다. 중복조합 여러 가지 표현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현. 그 중에서 이제 15, 16번이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정확히 지난 수능 30번, 확통 30번에도 이제 딱 15, 16번 유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무슨 애들한테 맨날 뭘 나눠줘. 뭐 펜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뭐 사탕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우유, 빵, 뭐 아무튼 맨날 나눠줘요. 애들 맨날 먹이기만 하는데. 그죠? 이거 봐봐. 야, 15번도 이거 봐. 사탕, 16번 봐. 사탕, 초콜릿. 내가 이런 것만 골랐을 것 같아? 아니야. 활용 문제 맨날 뭘 먹는 걸 나눠주더라고 애들이. 신기해요. 왠지는 모르겠어. 맨날 먹는 거 한 8, 90%가 먹는 거예요. 배고프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13번. 다음과 같은 전개식에서 서로 밑줄 다른 항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거는 항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의 종류. 항의 종류라는 거는 각 차수가 정해지면 정해지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나는 항의 종류는 어떻게, 언제 정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A, B, C의 4승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각 A, B, C를
몇 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즉 예컨대 A를 2번, B를 1번, C를 1번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A제곱, B의 1승, C의 1승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지? 즉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총 4번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종류의 항이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는 3H4라고 부른다고. 옆에도 있지? 또 3H4지? 그래서 답이 3H4 더하기 3H4라고 쓰면 당연히 틀리겠지. 왜 틀릴까? 보니까 문자가 A, B, C, B, C, D. 즉 B, C로만 만든 거는 총 2번씩 들어갔으니 한 번 빼줘야지. 2H4 빼주자. 이런 거야. 답은 넘어갑니다. 14번 풀어보세요. 14번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중복조합을 사용한 방법이 가능하고 왜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이제 서로 인접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그냥 일단은 어떻게든 풀어보고 어떻게든 풀었다면 그 다음에는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고 원준아 구했어? 못 구했어? 참고로 우리가 책꽂이의 책은 이미 어떤 특정한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막 책의 자리를 바꾸거나 이러면 안 돼. 그냥 선택만 하는 거예요. 딱 이웃하지 않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책이 10권이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이 쭉 10권이 있다고 치고 밑에 이제 이렇게 6, 7, 8, 9, 10. 자, 너 밑에다가 내가 체크 표시를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예컨대 이렇게는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는 선택하는 거 가능하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생긴 색칠된 동그라미 3개와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 7개를 나열하되 색칠된 동그라미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됐죠? 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할 수도 있고 여사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3개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여사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3개 이상부터는 우리가 나열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우는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7개의 동그라미를 먼저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래 놓고 초록색이 사이사이에 낄 때를 골라주면 돼요. 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냐면 총 8군데입니다. 양 끝까지 포함하면 8군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8C3이라고 부른다고. 예컨대 요렇게 뭐 요렇게 고르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면 이것이 위에 책장에 대응이 됐을 때 세 번째 책, 6번째 책, 8번째 책을 골랐구나가 된다고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중복조합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자, 두 번째로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책 3개가 먼저 있어. 이렇게 선택된 책 3개가 있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저 흰 공을 7개를 총 넣을 겁니다. 7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반드시 흰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겠지? 그때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x1, x2, x3, x4라고 부른다면 범위 자체가 x1과 x4 같은 경우에는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될 거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x2와 x3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즉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4, h 총 7개라 그랬지 2개를 빼면 5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너와 너는 당연히 같아요. 왜냐면은 8시 5가 되니까 같지 그지? 자 접근이 좀 달라. 우리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늘어놓고 사이사이에다가 끼웠어. 근데 사이사이에다가 끼울 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끼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야. 만약에 구분이 되는 대상이었더라면 예컨대 문자가 이렇게 있어. 자, A, B, C가 있고 뭐 1, 2, 3, 4, 5, 6, 7이 있어. 그래놓고 너네 보고 알파벳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나는 일단은 너를 뭐 A, B, C를 놨어. 미리 3팩이 되겠지. 그래놓고 여기다가 중복조합을 가지고 넣든지 해서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예컨대 내가 2개를 넣어. 이 2개가 누군데? 4인지 6인지 5인지 7인지 심지어 4, 6인지 6, 4인지 경우가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구분이 안 되는 대상을 넣을 때만 사용을 하지만 구분이 일단 여기다가 숫자의 개수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 예컨대 뭐 1개, 2개, 2개, 1개, 뭐야? 2개인가? 2개. 7개죠. 그죠? 개수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의 뭐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할 수는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개수 정했으니까 이게 4H 오고 4H 오고 곱하기 그걸 나열하는 7팩토리얼. 자 이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야. 그게 뭐랑 똑같아? 8C3 곱하기 3팩 곱하기 7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을 통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이 가능하다. 넘어간다. 다음에 15번, 16번이 요새 나오는 가장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얘네가 이제 26, 29, 30 이쪽에 거의 뭐 단골이에요. 진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 근데 뭐 왕도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조건대로 딱 따져갖고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볼게. 자 1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탕을 2가지 종류를 3명, 2명, 총 5명에게 나눠주는데 가번 조건 여학생들은 딸기맛 사탕은 적어도 1개씩 받는다. 적어도 1개씩 밑줄. 두 번째, 사과맛 사탕은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누군가는 사과맛 사탕을 받으면 안 돼. 즉 모두 사과맛 사탕, 모든 남학생이 사과맛 사탕을 받는 것은 아닌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이 적어도 1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무슨 표현이냐면 여사건 표현입니다. 그죠? 왜냐면 아무도 모두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학생들이 모두가 적어도 1개씩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사건을 하려면 여학생이 지금 3명인데 한 명이 못 받을 때, 2명이 못 받을 때, 3명이 못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차라리 한 명씩 그냥 미리 줘버리는 게 나아. 왜? 어차피 너는 구분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자,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 1, 2, 3, 4, 5 얘네가 이제 여학생 얘네가 남학생의 딸기맛 사탕을 받는 개수예요. 다 더하면 5개입니다. 당연히 여학생은 적어도 1개씩 받아야 되니까 얘네가 1 이상이라고 이렇게. 남학생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해결할 수 있죠. 그냥 OH2가 되겠지, 그지? OH2가 되고
두 번째, 사과맛 사탕을 나눠줄 건데 얘는 다 더해서 4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학생 중에서 누군가는 받지 못해야 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0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냐?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해서 너가 0인 거 구하고 너가 0인 거 구하고 둘 다 0인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전체 가지수인 그냥 자유롭게 나눠준 OH4에서 뭘 뺄 것 같냐면 남학생이 둘 다 1 이상인 경우를 뺄 것 같아요. 남학생이 둘 다 1만 아니면 되잖아. 1 이상만 아니면 되잖아. 누군가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냐면 OH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 너 곱하기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사실은 밑에 거는 여사건 쓴 거죠. 그죠? 뭐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1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명이고 종류가 2가지인 사탕, 초콜릿을 나눠준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방정식에 각 이제 문자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주는 거죠. 얘는 사탕이 1 이상, 얘는 초콜릿이 1 이상, 얘는 둘의 합이 1 이상. 영목이 어제 늦게 잤니? 걸어오느라 힘들어서 졸립니? 중복조합번은 하는 거 중요해요. 영목이도 막 새벽에 축구 보고 그러냐 가끔? 그지?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또 유럽이랑 시차 나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려면 새벽에 보더라고. 선생님도 유럽에서 롤드컵 하면 새벽에 볼 때 있어요. 요새는 잘 안 보지만 요새는 그냥 녹화 영상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축구 같은 건 그래도 좀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가 있나? 근데 너무 길잖아. 거의 한 90분 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이라이트만 보면 또 좀 맛이 안 나지 않나? 나도 옛날에는 LCK 보면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딱 치킨 딱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막 그거 먹으면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보고 막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 T1 경기 거의 다 챙겨보고 막. 직관을 한 번도 못 해봤네.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거의 가서도 막 보더라. 그냥 유럽 막 그거 보러 가던데. 무슨 리그? 뭐 나 잘 몰라. 유럽에 그냥 축구 그 시즌 때 그 경기 직관하러 가더라고. 표 엄청 비싸다고 막 그러고. 선생님 한국에서 하는 한국과 어디 무슨 친선전 한번 본 적 있어요. 근데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어디 다른 데랑 뭐 친선전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위에서 보는데 생각보다 그 구장이 되게 작더라. 그러니까 TV에는 되게 막 광활해 보이잖아. 근데 그냥 좀 세게 차면 골키퍼에서 골키퍼까지도 가고 막 생각보다 좁던데. 위에서 그냥 직접 보니까 카메라로는 되게 뭔가 넓어 보이는데 시야가 그래서 그런가. 풀었어지 않아? 그래? 과연 맞게 풀었을까? 어디 한번 볼까? 홀수? 응? 답이 홀수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답은 세 자리 홀수가 맞긴 해.
참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어려워. 특히 이런 문제는 뭔가를 하나 빼먹었거나 중복이 되면 이제 바로 답이 안 맞으니까. 사실 x1과 y2에 대한 제한 조건은 굉장히 해결하기가 쉬운데 얘가 조금 불편하죠. z1 더하기 z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불편하지, 그지? 어쨌거나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를 받는 상황이니까 뭘 빼주는 게 제일 편하겠어? z1, z2가 둘 다 0인 경우. 즉 C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겠죠. 그죠? 푸시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답을 구한 사람은 정답이라고 외쳐주세요. 민규 답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원준이는 아직 구하고 있어? 비슷한 게 나왔어? 뭔가 나왔는데 아닌 것 같아? 구했어? 잘 안 나? 세 자릿수인데 2로 시작하고 끝자리가 홀수입니다. 자, 볼게요. 봐봐. 지금 나눠주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된 순서상에 대한 방정식도 두 가지입니다. 위에 게 뭐냐면 초콜릿. 아니지? 사탕. 밑에 게 초콜릿. 총 6개, 총 5개를 3명. 그죠? 이거는 A, B, C가 각각 사탕을 받은 개수, 초콜릿을 받은 개수. 근데 A는 사탕을 1개 이상 받아야 되니까 너가 1 이상입니다. 괜찮고. 초콜릿도 1 이상이죠. 이 두 가지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받은 요 초콜릿과 사탕의 합이 1 이상이라는 거는 이런 조건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Z1이 1 이상이면 너는 0이 돼도 상관이 없고 너가 0이면 너는 반드시 1 이상이 돼야 되고 즉 여기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너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케이스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얘네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인데 합이 1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0인 경우밖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너랑 너가 둘 다 0인 경우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가지수라는 거는 지금 각각 0 이상인 건 안 썼어요, 굳이. 3H5죠, 3H5. 자, 요것도 3H4가 될 거고 빼기. 뭘 빼주시면 되냐면 Z1과 Z2가 둘 다 0인 경우. 즉 2H5에다가 2H4를 곱한 값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 3H5는 7C2니까 21 곱하기 3H4가 6C2니까 15 2H5가 6C1이니까 6 너가 5C2니까 맞나? 5 이렇게 되겠죠? 5C1이니까 그러면 30 15 285 나오죠. 짠. 맞아? 이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 조건은 무시한 상태로 구하고 너의 여사건을 해서 또 구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런 유형 중에서 이런 활용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 두 문제입니다. 훨씬 어렵게 나와요. 막 뭐 이런 식이야. 뭐 A가 받은 초콜릿의 개수보다 B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 뭐 A는 초콜릿과 사탕을 합쳐서 4개 이상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딱 좀 어려운 준킬러 이상의 난이도가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조건이 워낙 해석이 쉽기 때문에 간단히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여기부터는 이제 명제를 잘 여사건,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것들 위주로 많이 연습을 또 해보는 거고, 보시면 자연수 ABC인데 A는 5 이하, B는 6 이하, C는 7 이하죠. 그래서 ABC에다 각각 1씩 뺐어. A', B', C'은 4, 5, 6 이하예요. 그럼 A', B', C'은 4, 5, 6 이하야. 이상은 0 이상이에요. 자, 요런 상태는 333, 111 뺐으니까 7이 된다. 자, 요 상태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 가지수는 3H7이겠죠? 3H7. 그래서 뭘 뺄 거냐면 A가 5 이상일 수가 있어. 너가 크거나 같다 5가 되면 양변 5 빼서 3H2가 됩니다. 너가 6 이상이 될 수 있어. 3H1이 되겠죠? 너가 7 이상이 될 수 있어. 3H0이 됩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보니까 없죠. 그죠? 5 이상이면서 6 이상일 수는 없죠. 합이 7인데.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빼갖고 간다. 넘어간다. 18번 풀어보세요. 팔 8번까지는 조금 쉽고 19번, 20번 조금 어렵고 뭐 이렇습니다. 아이고. 서로 다른 4개, 빈 주머니가 없고 각 주머니는 4개 이하. 이런 상태인 거죠. 그죠? A, B, C, D라고 표현한다면 넷 다 1 이상이고 4 이하인 거지. 자, 보겠습니다. 빈 주머니가 없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하한선은 다 0으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5가 되겠죠? 여기는 쭉 3이 됩니다. 프라임.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인 4H 5에서 빼주는데 뭘 빼줄 거냐면 A''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이런 경우를 빼고 싶어. 그러니까 양변에 4를 빼면 4H1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4. 답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9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19번 해봐라. 자연수 ABC고 누가 봐도 나번 조건에 대한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자연수 ABC가 180이 되도록 하는 ABC의 순서상, 즉 가번 조건만 만족하는 순서상만 해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요거를 곱이 180이 될 수 있을까? 180이라는 수는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번 조건 일단 무시하고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것부터 먼저 세려고 해봐. 어떻게 세면 좋을까? A, B, C 순서쌍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야. 예를 들면 180은 뭐 1 곱하기 1 곱하기 18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11 180이랑 180 11은 다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발상 자체를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세 개의 주머니 A, B, C가 있을 때 스몰 A, B, C라고 할까? A, B, C라고 하자. 자, 요 안에다가 각각 공을 이제 집어넣는 거야. 180에 이제 약수가 있을 텐데 얘가 얼마 나오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 2라는 공 2개, 3이 2개, 1이 1개, 5가 1개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태로 이 공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A, B, C 통에다가. 예컨대 여기 2 1개, 3 1개 들어가서 그럼 넌 6이네. 너가 2랑 2랑 3이랑 5가 다 들어가서 그럼 너는 나머지 30이고 너는 안 들어갔으니까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는 종류가 같지. 이 두 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가지수. 그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즉 음이 아닌 정수회를 풀어가는 방식은 3H2가 된다고. 3H가 된다고 일단. 그 다음에 3 두 개를 또 나눠줘. 3명한테. 또 3H이죠. 5 하나를 셋한테 나눠줘. 3이지. 바로 얘가 뭐냐면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순서쌍을 구하는 전체 가지수입니다. 이게 일단 가 전체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면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구하고 싶어. 즉, 나 조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빼고 싶어. 0이 된다는 거는 서로 다른 이제 두 주머니에 들어가는 조합이 같은 거지, 그지? 즉, 숫자가 같은 경우를 말해. 그럼 너네가 얘네를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당연히 나눠 가져봤자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2를 똑같이 갖든지 3을 똑같이 갖든지 누가 봐도 5는 C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5는 A, B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5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어. 언제? A, B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 2라는 거 두 개는 얘네에 들어가거나 C에 들어가거나 3 두 개도 여기 들어가거나 C에 들어가거나 즉 2의 제곱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A, B가 같을 때잖아. B, C가 같을 수도 있고 CA가 같을 수도 있고 곱하기 3. 그 다음에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 A, B도 같고 B, C도 같아서 A, B, C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180이 세제곱수로 줬더라면 이런 교집합도 당연히 있고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겠지. 좀 어려운 문제. 답은 너 빼기 너 이렇게. 이해는 가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싹 다 더한 건 일단은 10, x, y, z, 오메가 다 더한 게 10이에요.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1씩 싹 빼면 4h, 6이 되겠지. 그래서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얼마냐면 4h6입니다. 4h6. 그 중에서도 나를 만족하는 걸 난 찾고 싶은데 그러면 x보다 y가 더 작은 혹은 y보다 x가 큰 거를 결정을 하려면 y를 정하고 y가 1이면 x는 1보다 크고 y가 2면 x는 2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y에 따른 x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양변 적당히 빼갖고 또 중복조합 여러 번 해가지고 풀려면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보다 훨씬 쉽게 세련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번 조건은 x가 y보다 크다잖아. 그지? 근데 x가 y보다 큰 것도 있지만 x가 y보다 작은 것도 있고 당연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문제의 상황을 딱 봤을 때 x가 y보다 큰 경우의 수들이 있고 x가 y보다 작은 경우의 수가 있고 서로 같은 경우의 수가 있다면 x가 y보다 큰 거랑 x가 y보다 작은 거 이 둘의 경우의 수는 서로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같겠죠. 왜? x와 y라는 문자가 이 문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입지는 완벽하게 동일하거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x가 y보다 큰 비율과 x가 y보다 작은 비율이 서로 같으니 우리는 얘네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 x, y가 서로 같은 경우를 구한다. 걔를 전체에서 빼서 반으로 나눈다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x, y가 같은 거 즉 2x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10인 거를 셀 건데 이거는 아까 어떻게 세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냥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프라임 8로 바꿔주시고 넘겨서 빼기 2x 써주시고 즉 2h x가 1이면 6 4 2 0 이걸 어디서 뺀다? 4h 6에서 뺀다.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2로 나눈다. 이해가요?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카테고리가 세 가지라는 거야. x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 둘이 같다. 근데 얘네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가운데 거 쏙 빼고 반 딱 가르면 얘네가 서로 같으니까 얘만 딱 남는다. 이런 구조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평가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출제를 한 적이 있고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그나마 굉장히 쉽지만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고 풀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뭐 그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요 확통 수업할 때 항상 그 우리 현우진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조건을 잘 보시고 자, 보통은 조건이 둘 이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는. 그럼 얘도 지금 어때? 가번 조건 있고 나번 조건 있지.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풀어내는 방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너네가 가 교집합 나를 구하고 싶어. 근데 가 교집합 나를 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그냥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를 만족하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가에서 빼는 방법. 그 다음에 거꾸로 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나를 만족하면서 가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교 나의 전체 여집합을 이용하는 즉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 여집합 합집합 나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에서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뭐가 유리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각 조건에 대한 여사건의 판단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왜 하겠어 내가. 가조건 나조건 중에서 뭐에 대한 여사건을 판단하는 게 쉬워? 당연히 가조건에 대한 여사건을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만족하는 전체에서 나를 만족하면서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교 나가 되겠죠?
당연히 케이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F4가 누군지를 가지고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겠죠. 아이고, 자. 경우의 수는 방향을 정했으면 과감하게 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케이스를 안 나누는 문제는 없어. 무조건 나눠야 돼. 케이스 안 나누고 한 줄로 쓰고 싶으면 썼으면 참 좋겠지만 잘 안 돼요. 답에 다가가고 있니, 지원아? 과감하게 해.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5개 다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다 보면 근데 나름의 규칙성이 보인다고. F4가 1일 때 다르고, 2일 때 다르고, 3일 때 다르고, 4일 때 다르고, 5일 때 달라요. 난이도로 치면 지금 요 21번 문제 있잖아. 너네 수능 기준에서는 한 28번 정도 지금,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 기준 요 확통 문제 중에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물론 28번 중에서는 조금 쉬워요. 27번, 28번 정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케이스를 구분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를 만족하는 전체를 구할 때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조건을 잘 봐. F1보다 F2가 커나 같고 F3보다 2보다는 3, 3보다는 4가 크거나 같은데 정확하게 문제를 잘 보시면 F5는 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복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5개인 1부터 5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4번을 고르는 4H5에다가 5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5가지를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가의 여사건, 즉 F합성 F4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서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첫 번째, 만약에 F4가 1이면 F1이 1이죠. 자, F4는 1로 가고 F1은 1로 가고, 잘 보시면 F2랑 F3은 1로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 사이로 가야 되니까. 5는 자유입니다. 5가지예요. 5 더하기. 두 번째, F4가 2가 되면 F4가 2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어쩔 수 없이 너로 가고, 1은 1, 2 곱하기 5는 자유예요. 더하기 F4가 3이면 F3은 3으로 가고 1, 2는 1, 2, 3으로 갑니다. 3H2가 되고 곱하기 5는 자유입니다. F4가 4로 가면 1, 2, 3은 1, 2, 3, 4로 가고 5는 자유예요.
마지막에 F4가 5가 되는 순간 5가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 되겠어? 1, 2, 3이 1, 2, 3, 4, 5로 대응되는 OH3이 됩니다. 짠. 자, 우리는 이만큼을 넣어서 빼시면 끝.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답이 뭐 나오겠지 뭐. 모르겠어. 답이 나와. 영웅이 몇 번 나? 2번 나? 어디 한번 볼까? 네가 맞으면 나도 똑같은 답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잘 푸셨고, 그 다음에 22번도 굉장히 비슷하죠? 한번 풀어볼까요? 22번은 사실 조건이 가랑 나라서 2개인 것 같잖아. 아니에요. 조건이 몇 개야? 3개입니다. 왜? F4는 2가 아니고 F4는 F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조건이 3개입니다. 3개. 해보세요. 함수의 개수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다. 요런 데서 부분 중복조합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부분 왜 이렇게 중복조합이 쓰였는가? 왜 5는 곱해졌는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이제 이쪽 파트 수업을 하다 보면 너네가 필기를 졸라 한다? 집에 가서 딱 보고 나지? 너네가 나한테 들고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 선생님 근데 여기서 왜 2를 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H4를 썼고 왜 5를 곱했고 왜 마지막에는 5를 안 곱했고 그지? 뭐 이런 부분들. 풀었어? 조건이 지금 3개거든, 3개? 1번, 2번, 3번 조건? 1, 2, 3번 조건 중에서 내가 여사건을 쓰면 좋은 조건은 누구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사실은. 세 번째도 여사건 쓰기 나쁘지 않고 왜냐면 F4가 2일 때를 빼주면 되니까. 특히 두 번째가 여사건 쓰기가 아주 좋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여기서 F1, F2, F3, F4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F4보다 F5가 다시 또 작아. 불편하지? 어땠으면 좋아? F4보다 F5가 크거나 같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얘를 만족하지 않고 얘도 만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갈 건데 명제를 보시면 얘가 A, 얘가 이제 B, 얘가 이제 C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교, B교, C예요. 얘를 이제 구하고 싶고 근데 그 중에서 너의 여사건과 너의 여사건으로 쟤를 이제 표현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B 그 다음에 교 아니지 A교 B의 여사건으로 하면 되나? A 빼기 A교 B의 여사건이 얘가 뭐가 나오냐면 A교 B가 나오죠. 아니 집합을 하니까 개 헷갈리네. 잠시만. 쓰려니까 너무 귀찮다. 3개짜리가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지? 사실 그냥 F4를 가지고 쭉 써갖고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게 여사건이 너무 맛있긴 하거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없으면 그냥 요 조건을 일단은 무시하고 푼다면 위에 게 그냥 OH4 곱하기 5였을 거고 F5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빼기
얘까지 정하면 OH5가 된단 말이야. 즉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요거예요. 이게 지금 A교 B인 거야. A교 B. A교 B.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A교 B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A교 B교 C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려면 A교 B교 C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지금 A교 B에서 C를 뺀 거잖아. 걔를 다시 A교 B에서 빼면 얘가 이렇게 돼. 그냥 요거 집합 자체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X교 C를 구하기 위해서 X에서 X교 C의 여집합을 뺀 거라고. 근데 요거 또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니지? 아이씨. 이게 요거잖아. 너도 아니고 아니어야 되잖아. 아이고 헷갈려. 합집합해야 되네. 불편하다. 그냥 할까? 그냥 하는 것도 사실 이 문제는 나쁘진 않아. 근데 싫은데. 이 경우 3개밖에 안 남아도 돼요. 맞긴 해. F10이면 아니야. 우리가 F4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많지가 않죠. 원래 이 문제는 제일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를 뭔가 집합을 복잡하게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은 F4가 기껏해야 2를 제외하고 원래 1, 2, 3, 4, 5인데 그 중에서 또 안 되는 게 있어. 예컨대 F1은 될 수가 없어. 얘보다 5가 작아야 되니까. 2는 문제에서 안 된대. 그럼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냥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이미 너는 만족을 한 거고 클리어. 그러면 3일 때는 쟤네가 너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3H3 곱하기 F5는 너보다 작은 거니까 2 더하기 똑같아요. 4면 4H3 곱하기 3 너가 5H3 곱하기 4.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왜? 엄마죠? 어디가? 누가? 요거? 예? 아니죠. 고르는 횟수가 3번이에요. F1, 2, 3을 고르는 거니까. 봐봐. 얘가 4가 되면 4보다 작거나 같다지? 1보다 커나 같은 거고 얘네를 F1, 2, 3을 1부터 4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3번을 골라야 된다고. 1번, 2번, 3번. 이거랑 달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인 거랑 이거랑 은 전혀 다르다. 얘는 3H4예요. 얘는 4H3입니다. 이걸 지금 혼동을 해서 그래.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였다. 됐죠? 오늘은 정식 끝났고 그 테스트 답지랑 과제 답지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주시고 민규는 숙제는 못 풀었나? 그냥 영상만 봤나? 숙제 조금 풀었어?